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핀테크 혁신 기업으로 요즘 정말 주목받는 소파이에 대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뛰었고요. 또 곧 있을 2분기 실적 발표, 이게 7월 29일이죠. 이때를 앞두고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파이의 성장 동력 그리고 투자 매력의 핵심이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소파이의 잠재력에 주목하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죠. 자, 우선 진짜 눈에 띄는 건 그 회원 증가세예요. 폭발적이라고 할 만한데 2025년 1분기에만 신규 회원이 80만 명이 넘게 들어왔다고 하죠. 네, 80만 명이요. 이게 단일 분기로는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회원 수가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1,090만 명. 그리고 이 회원들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수도 1,590만 건. 전년 대비 35% 늘었다는데 정말 대단한 속도 아닌가요? 네네, 그 숫자들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가입자 수만 늘었다, 이걸 넘어서요. 소파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용자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또 묶어두는 힘, 그런 흡인력이나 충성도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게 효과를 보는 거겠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과연 이런 가파른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그만큼 고객 경험이나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성장은 당연히 이제 재무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해서 7억 7,200만 달러, 순이익도 보니까 7,110만 달러로 크게 늘었고요. 근데 다가오는 2분기 전망은 이거보다 더 밝다고요? 맞습니다. 그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7억 8,500만 달러에서 8억 500만 달러 사이로 제시됐거든요. 이걸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대략 31%에서 34%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와,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 그 EPS 전망치도 0.05달러에서 0.06달러 사이인데 이게 전년 대비하면 무려 50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500%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동시에 이건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도 해서 이걸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도 같이 안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게 지속 가능한 수익성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냐,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고 사업 모델 자체도 여러 방향으로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가요? 네, 맞아요. 전통적인 대출 사업 말고도 큰 축이 두 개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디지털 뱅킹 서비스 소파이 머니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기술 개발의 금융 플랫폼, 이걸 LPB, 랜딩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르는데요. 아, LPB요? 네, 이 LPB는 기본적으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소파의 기술 인프라를 빌려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소파의 입장에선 직접적인 신용 위험 부담 없이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아, 그렇군요. 위험 부담은 줄이고 수익은 얻고. 네. 그리고 그 소파이 머니 예금 잔고가 벌써 273억 달러를 넘었다는 것도 고객들이 얼마나 이 플랫폼을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와, 273억 달러 대단하네요. 그런데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재개라던가 AI 투자 같은 새로운 계획들도 언급되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다른 영역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2025년 하반기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빠르게 변하는 핀테크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AI 활용을 더 늘린다거나 오프라인이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는 것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신사업들이 기존의 핵심 사업들, 그러니까 대출이나 뱅킹이랑 어떻게 시너지를 낼 거냐, 그리고 또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중요할 겁니다. 혁신도 좋지만 핵심 경쟁력을 잃지 않는 그 균형 감각이 필요하겠죠. 네,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 모든 분석들을 종합해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자료들을 쭉 보면 기록적인 성장세라든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
그리고 다각화된 사업 구조, 또 미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고요. 또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이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효한지를 확인시켜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만약 긍정적인 신호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면 장기 성장주 관점에서 볼 때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 성장세, 그리고 견조한 실적과 또 긍정적인 향후 전망, 여기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다각화된 사업 구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나 AI 같은 미래를 위한 신기술 투자까지 소파이가 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들을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는 실적 발표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파이가 이렇게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과연 기존 고객들의 신뢰 그리고 그 혁신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 핀테크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앞으로의 성장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가 될 거예요.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소파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